네, 화제의 인물과 화제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취업시장의 핫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이 자리에 나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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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딱딱하고 지루한 주제도 아주 재밌게 풀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꼭 나와야 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명절 때 되면은 시댁에 얼마를 현금으로 갖다 드리는지. 네. 예. 휴가철 되면은 휴가 비용으로 얼마 얼마를 쓰는지. 쓴다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나오는 또 뻔한 기사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선호도 기업들. 오늘은 그 자료를 갖고 나왔고요. 이건 단순히 어떤 기업이 인기가 없고를 떠나서 많은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쉽게 좀 입사를 성공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는 자리로 마련할까 합니다. 네, 네. 자료는 뻔할지 몰라도 이야기는 절대 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들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순위를 알아봐야 될 텐데 1위는 어쩐지 제가 좀 아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도 듭니다. 자, 맞는지 좀 궁금한데요. 1위 알아볼까요? 예, 전 국민이 예상을 했던 답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가 그렇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취업포털 링크루트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1위가 역시 8.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도 예상을 했던 곳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대한항공, NHN, CJ제일제당, 한국전력공사 등이 뭐 상당히 높은 순위에 진입을 했고요. 이 밖에 기업들을 보면은 현대자동차, 넥슨코리아, 기아차,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이 매년 상당히 높은 순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예. 저는 올해 좀 특이한 게 경기도시공사가 이 순위 안에 들었는데 예, 큰 조직은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 경기도 쪽에 있는 뭐 주택이라든지 공사를 좀 도맡아서 하면서 최근에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눈에 띄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언급하셨던 기업들이 어떤 이유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으로 꼽은 걸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물론 자료에는 이게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직자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수한 복리후생. 그리고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삼성인, 삼성 삼성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역시 이 기업체를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인지도하고 평판. 네.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는 어떤 회사의 조직원이다라는 그런 평판을 참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2위로 올라섰는데 대학생들이 선택한 주로 이유를 보면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라고 꼽았습니다. 네. 근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회사를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평소의 인식 자체가 이런 구직 활동이라든지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한항공. 그 동종업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세계적인 기업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역시 강해서 예. 상당히 많은 대학생들이 선호를 했고요. CJ제일제당도 우수한 복리후생, 한국전력공사는 역시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공기업이니까. 네, 그쵸.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사실 다녀보지 않아서 실제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기업마다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하는 기업을 선택할 때 기준도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기준을 보겠습니다. 상위 5개 기업 대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가장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직장이라는 게 물론 급여라든지 경제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자기 만족하고 이게 뭔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 5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조건은요. 좋은 선후배들, 좋은 부장님도 있지만은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급여입니다. 그렇죠. 예, 월급이 많으면은요. 예. 아무리 좀 이상한 선배들 만나더라도요.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한 달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다육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래요. 맞습니다. 아무튼 뭐 급여도 중요한데 근데 저는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요즘에 힐링을 많이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꼽잖아요. 어떤 마음의 풍요로움도 이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확실히 된 것 같아요. 힐링도 급여가 바탕이 돼야지.
되는 건데. 혹시 예. 급여에 지금 불만 있으신 건 아니죠? 제가 어제 월급날이었는데요. 구경 못했습니다. 잠깐 지나갔나요? 네, 그렇군요. 스쳐갔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승진을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공감은 가는 게 자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거나 자기가 욕심이 있거나 희망사항이 있는데 사실 그거 이루고 나면 허탈합니다. 네. 월급도 받고 나면 다음날 되면 바로 허탈해지잖아요. 예. 똑같은 이치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회사에서 임원은 임시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가 즐거운 거지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일단 도달을 하고 나고 성취를 하게 되면은 그 뒤로는 내려갈 길만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자기 만족이라든지 일에 대한 열정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구직자들이나 아니면은 이 대학생들은 이제 많이 이제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가 계속 구직자들한테는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아주 궁금해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아모레퍼시픽이 아닐까 싶은데, 자, 올해 처음으로 순위권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높은 순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궁금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저도 참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왜 좋아하세요? 여기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공교롭게도 제가 대부분 이제 출입을 했던 그 기업체고요. 네. 이 아모레퍼시픽도 이 화장품 업계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이 조직 문화 자체가 너무나 여성들이 일하기 편하고 남성 직원들도 여성과 동등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기업 문화 자체가 여성 위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유연합니다. 네. 예,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특히 복리후생이라든지 기타 자기개발에 관련된 지원들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기업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지원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직자들이라든지 대학생들도 점점 많이 기사를 보고 정보를 취득해 나가면서 알기 때문에 이제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연봉 수준도 좀 높은 편인가요? 제가 이 급여를 직접 열어보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지내다니는 분들 이렇게 귀동량을 들어봤으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높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하는 거는 그만큼 부대적으로 진행되는 복리후생이나 예를 들면은 자기가 공부를 더 하고 싶거나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급여라든지 연봉이 높고 낮음의 차원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의기를 또 의욕을 또 이렇게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튼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 중에서 좀 특징적인 기업들 좀 소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얘기 좀 더 자세히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아모레퍼시픽이 사실은 최근에 그렇게 부각된 회사는 아니고요. 업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상당히 경력이 긴 기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1945년도에 정말 오래됐네요. 네, 정말 거의 50년, 60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업력이 있는 기업이고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많은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부들한테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방문 판매라는 이 마케팅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한 그것도 64년도니까 벌써 한참 됐죠. 네. 예.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방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마케팅을 상당히 잘하고요. 흔히 화장품 아줌마라고 막 예, 불렀었는데. 한때는 그렇게 하죠. 예, 예. 예. 한때 왜 이게 또 유명했었냐면요. 1년에 한 번씩 이 방문 판매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화장품 판매하는 아줌마들을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엄청난 대규모 콘서트를 열어줍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이 눈님들의 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미남 이 아이돌을 초청을 해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띄워주면서 의기를 막 이렇게 막 북돋우는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잘하고 그다음에 또 특정 매체를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설모라는 여성들이 다 아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네, 면세점에도 들어가는 화장품이잖아요. 네, 화장품 단일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5천억 원 판매를 전파를 할 정도로 상당히 이쪽 동종업계 사실은 동종업계라고 말하기 뭐할 정도로 정말 단연 앞서가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 자체가 너무나 커지고 글로벌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에 입사를 또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네. 인재상 어떤 분들을 좀 원하고 있을까요? 예, 인재상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 예. ABC네요. 예. ABC네요, 진짜. 네. 네네. 그렇네요. 예. 이 ABC의 사명감을 가진 어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그 글로벌 최고의 인재를 추구한다. 이 부분은 이 기업의 지금 성장 모토와 관련돼 있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2년 남았습니다. 글로벌 탑10 진입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세계 인류 상품들 많습니다. 1위 차지하는 상품들 많은데 그 탑10 안에 드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 근데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여성 임의용 관련돼서 아시아, 그것도 우리나라의 제품이 탑10 안에 든다라는 거는 사실 기적과도 가깝습니다. 뭐 알다시피 뭐 프랑스라든지 미국 쪽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확산이 돼 있고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때문에 화장품 가지고 세계 탑10을 진입한다라는 거는 유럽 시장을 사실은 이 공략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글로벌한 인재를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갖는 만큼 더 많은 도전 의식을 갖고 있는 진취적인 인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아모레퍼시픽 자 올해 순위권에 처음 진입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을 네. 만큼 여러 가지로 참 잘 되어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에서는 어떤 인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한항공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항공을 타고 이제 해외를 다니고 이제 예. 세계 각지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글로벌 인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선택한 인재상은 가장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비행기라는 거는 어느 한 국가라든지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서 그 나라, 그 현지 문화에 맞는 마케팅이라든지 업무를 벌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 혼자 달라거나 나 혼자 똑똑하면 안 됩니다. 현지인과 만나서 현지인과 융합이 되고 조화가 돼서 현지인을 100% 자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거에 수용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보다는 적합한 사람이 더 자기네 인재상, 우리 인재상하고 맞다고 얘기하는 게 대한항공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는 9월에 이제 하반기 채용이 있잖아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그 전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대한항공은 워낙 인기가 많고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좀 달라진 점은 물론 기본적으로 그 항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스펙을 요구하지만은 스펙보다는 오히려 면접 전형에서 그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네. 좀 신경을 쓰는 게 이 채용되는데 상당히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구체적인 좀 절차를 보면은 서류 심사,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인적성 실무 능력 검사, 최종 면접 상당히 좀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안배도 상당히 이 취업 성공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뭐 기본적인 뭐 1차 면접이라든지 2차 프레젠테이션 그런 부분들은 뭐 다른 기업들 준비하는 것만큼만 준비하시면은 기본적인 조건은 다 충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대한항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CJ 제일제당, CJ그룹인데 얼마 전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CJ 리턴십이 정말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정말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지원율이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CJ 리턴십에 제가 사는 그 아파트 단지 6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리턴십은 한 번이라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지 아니면은 일을 해봤던 분들은 다음 해에 반드시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올해 들어서 이 일자리라든지 고용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한 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거는 하루 종일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4시간이나 6시간 아니면은 그거 좀 조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물론 풀타임 근로자보다는 급여 조건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사라든지 아니면은 자녀들 육아를 도와주면서 자기 일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이 일자리 중에 하나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인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바로 CJ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리턴십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 경쟁률이 높은 거는 작년에 참여한 사람들이 올해 또 참여를 하는 그런 비중이 높아서 높은 경쟁률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스펙. 이거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떤 학력 차별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걸리긴 하는데 이게 좀 초대졸 이상의 상당히 고학년 여성들이 계속 많이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J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무 많은 좋은 인재들이 몰리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를 추려내는 것 자체가 고민 아닌 고민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좋은 인재들, 특히 지금은 집에서 가사를 전념을 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아주 대거 집중해서 지금 포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여성이고 뭐 예비 경력 단절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지 네. 몰라도 정말 이번 CJ 리턴십이 너무너무 잘 진행이 되고 좋은 인재들을 채용을 해서 이게 기업 문화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문화들을 좀 배우고 따랐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CJ 리턴십까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하반기에 정말 많은 신입사원 공채나 또 경력직의 이직이 또 열릴 거예요. 채용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준비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요. 하반기 공채가 상반기 공채보다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전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차분히 준비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전직 그런 부분에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기업에 내가 적합하게 녹아갈 수 있는, 아까 대한항공 얘기를 했지만은 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남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인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당연히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하고 좀 더 이렇게 잘 융합해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부각을 시키면은 그게 이직이든 신입이든 간에 채용을 성공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반기 공채를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있으면 한번 전해주시죠. 올해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내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라는 게 전면 폐지가 됩니다. 예, 이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공기관을 준비했던 분들은 영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기타 전형적인 형태의 스펙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년에 오히려 더 기회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예를 들면은 뭐 한국전력공사라든지 뭐 남동발전이라든지 그런 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올해 무조건 좀 합격을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좀 준비를 더 바짝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박준식 기자님과 함께 좋은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피플앤 이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